네, 상도중학교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에 있는 중단원 학습 점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과서 106페이지 펴주세요. 문제를 풀기 전에 개념 정리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함수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죠. 그래서 2차 함수의 형태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것이 2차가 돼야 되니까 2차의 개수인 a는 0이 아니었다. 요 내용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 중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인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 그려봤는데, 이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 모양이 포물선이었다는 거, 네,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칭이었습니다. 선대칭이란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y는 ax 제곱의 그래프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래서 이 y축을 축이라고 했고, 이 y축의 또 다른 이름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칭축이 y축이에요, 이렇게 하는 표현하고 같은 게 x는 0, 대칭축이 x는 0이다. 요 부분도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다. 두 번째, a의 절대값이 클수록, 네,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어떻게 된다? 좁아진다. 그 다음에 이 특별히 a 값이 양수일 때는 아래 볼록, 또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이었다. 내용도 기억해 주세요. 3번 볼게요. 지금 y는 마이너스 ax 제곱의 그래프와 y는 ax 제곱의 그래프는 서로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다른 상황이죠. 이런 경우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고요. OX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주어진 함수가 2차 함수이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보자마자 여기 2차가 있어서 5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요. 식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전개를 하면 y는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되고, 동류항을 계산했더니 최종적으로 식이 y는 x라는 1차 함수가 되죠. 따라서 2차 함수는 아닙니다. 2번 볼게요.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네, 우리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문장 맞습니다. 3번 볼게요. 두 2차 함수 y는 2x의 제곱과 y는 마이너스 3x 제곱의 꼭지점의 좌표는 둘 다 꼭지점의 좌표가 원점 0,0으로 같다. 이 문장 맞습니다. 네, 4번 볼게요. 두 2차 함수 y는 2x의 제곱과 y는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는 x축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x축의 대칭이다. 언제 이랬냐면 a의 절대값이 같고 서로 어떻다? 부호가 달라야 돼요. 그러면 지금 2와 2분의 1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았죠. 따라서 x축의 대칭이다. 이 문장은 틀리게 됩니다. 이렇게 잘 정리가 됐다면 이제 문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으로 가봅시다. 네, 1번 문제 선생님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이 의외로 이런 1번 문제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같이 차분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기 중에서 y가 x에 대한 2차 함수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기억, 반지름의 길이가 x 플러스 1인 9의 건널비. 어떡하죠?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9의 건널비 공식이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친구들 같이 정리해 볼게요. 9의 건널비 공식은 4파이 r의 제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y가 9의 건널비를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 넣었더니 y는 4파이 곱하기 반지름, 지금 반지름이 x 플러스 1이에요. 의 제곱.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 되게 강조했어요. 이 반지름 전체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뭐가 와야 된다? 가로. 그래서 얘를 전개를 했더니 y는 4파이 곱하기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으로써 얘는 2차 함수 맞습니다. 기억 2차 함수. 니은 볼게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5. 지금 반지름이 5. 그 다음에 높이가 2x인 원기둥의 부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기둥의 부피 공식 기억하나요? 모든 기둥, 원기둥이 됐던 사각기둥이 됐던 삼각기둥이 됐던 모든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로 들어가서 지금 y가 부피를 의미하니까 y는 밑면이 원이에요. 그래서 원의 넓이 공식 파이 r의 제곱 반지름이 5 곱하기 높이가 2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조금 선생님이 전개를 해봤더니 y는 50파이의 x로서 x에 대한 몇 차 함수? 1차 함수. 따라서 2차 함수는 아닙니다. 디귿. 윗변의 길이가 2, 그 다음에 아랫변의 길이가 x 플러스 2인 높이가 x인 사다리꼴. 네, 사다리꼴 되게 자주 등장한다는 거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y라고 했는데요. 이건 좀 바로 들어갈게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가로 열고 윗변 2 더하기 아랫변 x 플러스 2 여기도 가로하면 좋겠죠. 그래서 바깥에 중가로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는 2분의 가로 안이 지금 계산했더니 x 플러스 4 곱하기 x로서 한 번 더 정리하면 y는 2분의 x제곱 플러스 4x. 네, 지금 x제곱의 개수가 분수 2분의 1일지라도 얘는 2차 함수가 맞겠죠. 따라서 디귿은 2차 함수이다. 동그라미 갈게요. 그 다음에 리을. 거속시 문제만 나오다 안 읽어 막 이러면 안 돼요. 의외로 이런 문제 간단합니다. 마우스 그렸어요. 여기가 거, 소, 시 됐죠? 지금 X시간 동안 10km를 달린 자동차의 속력은 Y, 시속 Ykm다 했을 때 우리는 함수식 Y는으로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Y가 의미하는 게 뭐를 의미합니까? 시속, 속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력은 하고 식을 세워야 돼요. 속력은 여기서 봤더니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럼 대입할게요. Y는 지금 시간을 의미하는 거 X시간 했기 때문에 X분의 거리 10km 했죠. 10. 식을 세워봤더니 이 식 좀 많이 봤던 식입니다. 1학년 때 배웠던 반비례 함수, 분수 함수죠. 따라서 2차 함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 2차 함수를 모두 찾으시오 했기 때문에 정답은 기역과 디귿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2번으로 가볼게요. 문제 2번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주어진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좌표평면 위에 그리시오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선생님 되게 강조했어요. 뭘 강조했냐면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 총 4단계인데 1번 이 함수식을 보고 우리가 x, y 값을 찾는 거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대응표
그리기. 두 번째, 그 대응표를 가지고서 우리가 순서상 x, y 찾은 다음에 걔를 점 찍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점들을 잇기. 점을 잇는 것 자체가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이런 4단계의 순서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y는 2x의 제곱의 그래프를 선생님이 대응표 찾고 순서상 점찍기, 점잇기 이 4단계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y는 x제곱의 그래프, 지금 주어진 좌표 평면에서 이 분홍색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 방법도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볼게요. 1번. y는 2x의 제곱은요. 우리 주어진 y는 x제곱의 값에다가 몇 배 한 거죠? 두 배 한 것입니다. 즉, 같은 x에 대해서 y가 2배가 됐다는 거를 좀 기억하면서 이 그래프 접근해 볼게요. 주어진 y는 x제곱의 그래프의 많은 점들 중에서 선생님이 좀 찾기 편한 정수 점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1, 0일 때 0, 1일 때 2, 2일 때 4. 뭐 이런 점들이 주어졌다면 지금 이것 주어진 점들의 몇 배? 2배인 점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똑같이 x가 마이너스 2일 때 4의 2배 8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1이었는데 2배 하니까 2, 0의 2배는 0, 여기서 1의 2배는 2, 그 다음에 4의 2배는 8.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점들을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어서 이 함수식은 y는 2x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지금 형광펜이라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선생님 다시 펜으로 그려볼게요. 네, 됐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제곱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제곱의 식은 y는 주어진 y는 x제곱의 값에 얼마를 한 거다? 마이너스 3분의 1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0일 때 0의 마이너스 3분의 1배는 0. 그 다음에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1이었죠. 이것의 마이너스 3분의 1배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쪽도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아까는 마이너스 2일 때 우리가 4를 찾았는데 4에 마이너스 3분의 4를 못 찍어도 되겠지만 선생님 정수점을 찍고 싶은 욕심에 이렇게 해볼게요. 아까는 마이너스 3일 때 9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똑같은 마이너스 3일 때 9의 마이너스 3분의 1배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 플러스 3일 때도 마찬가지로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얘를 이었더니 네, 요런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제곱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저번 시간에 숙제를 너무 잘했어요. 프린트. 그러면서 거기 마무리 느낀 점으로 선생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어려워요. 뭐 예쁘게 그려지지 않아요. 이런 말들 썼는데 그렇게 솔직하게 표현한 친구들이 너무 고마웠고요. 선생님도 이렇게 봐서 알겠죠. 예,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좀 예쁘지 않긴 하지만 그래프 함수에서는 그래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해 보시고요. 그래프가 친숙해질 때 함수가 쉽구나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 연습해 보도록 해요. 그러면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2차 함수 fx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에 대해서 f 마이너스 1. 우리 친구도 이거 기억하죠? x자리에 얼마를 대입한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요거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f0 해석하면 f0 x자리에 0 넣은 값을 구한 다음에 그것의 몇 배 해라? 2배. 여기 곱하기 기호가 있었다는 거 좀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 천천히 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f-1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할게요. 제곱하면 플러스 1, x자리에 또 마이너스 1 대입하고 마이너스 3. 네,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하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f0은 한 번에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f0의 값을 구한 다음에 2배를 해볼게요. f0, x자리에 지금 x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죠. 0을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0의 제곱 0 더하기 0 마이너스 3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어진 f-1 더하기 f0의 2배, 즉 이 f0은 첫 번째 구한 마이너스 6에다가 2배의 마이너스 3 계산하면 마이너스 1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4번 갈게요. 다음은 2차 함수 y는 5x제곱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이다. 옳게 설명한 친구들을 모두 찾으시오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y는 ax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 했던 거 기억하면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준우, 우리 준우 3학년에도 준우 친구가 있는데요. 우리 준우라는 친구가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다 라고 했죠.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 모두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죠. 모양은 포물선 맞습니다. 우리 준우 잘했어요. 그 다음에 소윤이 볼게요. 소윤이는 축은 y축이야. y는 ax 제곱의 그래프 다 축이 y축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준이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야 라고 했는데요. a가 양수인 경우 지금 5x의 제곱 5는 양수죠.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런 모양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위에 있어요. 위로 볼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네, 이 모양은 아래로 볼록입니다. 아래로. 그래서 소준이 안타깝지만 틀렸어요. 그 다음에 하은이란 친구는 y는 마이너스 5x의 제곱의 그래프와 x축의 서로 대칭이야 라고 했는데 x축의 대칭일 때 어느 상황이냐면 a의 절대값이 같고 지금 5랑 마이너스 5 절대값이 같고 부호 다르죠. 그래서 우리 하은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옳게 대답한 친구는 준우, 그 다음에 소윤이, 하은이 이렇게 총 3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 5번으로 넘어갈게요. 문제 5번. 다음 보기에 2차 함수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네, 이런 문제 선생님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별 2개나 그렸어요. 지금 되게 간단한 문제이긴 한데 잘 정리해 주세요. 그래프 1번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 것을 모두 찾으세요 라고 했는데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에서 위로 볼록인 n은 a 값의 부호가 음수인 거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 그 다음에 2번 폭이 좁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그래프의 폭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거였죠? a의 절대값이었습니다. 그래서 a의 절대값이 뭐 할수록? 클수록 폭은 좁아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절대값 한번 구해 볼게요. a의 절대값은 6, 니은의
미안해요. 기억이었군요. 기억의 절대값은 6. 니은의 절대값은 3분의 2. 디귿의 절대값은 2분의 1. 리을의 절대값은 4. 지금 좁은 것부터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절대값이 큰 것부터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애의 기억 6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6 다음에 4. 그러니까 리을 3분의 2랑 2분의 1 중에 3분의 2가 더 크죠? 니은 마지막으로 디귿. 요런 순서대로 폭이 좁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6번 문제 볼게요.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2,b를 지나고 라고 했는데요. 선생님 이거 좀 강조하고 싶어요. 선생님 방정식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를 좀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정식에서 해라는 말, 같은 말이 또 뭐죠? 근.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 친구들 x 자리에 대입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를 푸는 키포인트예요. 요거를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함수에서는요. 뭐 어떤 점이 있는데 그 점이 그래프를 뭐 위에 있다. 이런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 뭐 지난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 점을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 라는 거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고등학교에 가서도 계속 쓰이는 성질이니까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 주세요. 근데 문제로 돌아와서 마이너스 2,b를 지난다. 대입해야지. 대입할 때 중요한 건 앞에 있는 거 마이너스 2는 x 자리에 그 다음에 y 자리에는 b를 대입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요. 지금 대입하기에는 a랑 b를 모르니까 잠깐만 기다릴게요. 두 번째 정보. 지금 y는 마이너스 4x제곱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강조하는데요.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이럴 때 a값의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르다. 이런 정보로부터 그냥 단순하게 a값이 얼마라는 걸 알게 되었죠? 4. 그래서 주어진 함수식은 y는 ax제곱에서 a가 4니까 4x제곱이었구나 를 알게 되었고 y는 4x제곱이 마이너스 2,b를 지난다고 했습니다. 지나니까 바로 뭐 할 수 있다? 대입합시다. 그래서 y 자리에 b는 4 곱하기 x 마이너스 2를 제곱했더니 4 계산하면 16. 아주 간단하죠? 네, 문제 6번 봅시다. 문제 6번. 이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 점 마이너스 2,b를 지나고 요 표현 우리 친구들 좀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방정식에서 이런 얘기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방정식에서 선생님이 어떤 애가 해다 또는 근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x 자리에 뭐 할 생각을 합시다? 대입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함수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표현을 하는지 볼게요. 함수에서는 어떤 점을 지난다. 이거랑 같은 표현이 점이 그래프 위에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마찬가지로 대입해야지. 이게 문제를 푸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고등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방정식과 여러 가지 함수를 배울 때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키포인트니까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돌아와서 지금 마이너스 2,b를 지나고 라는 이 문장에서 대입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대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X자리와 Y자리에 맞춰서 대입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고, 대입했더니 지금 A도 모르고 B도 몰라. 그래서 뭐 이렇게 그다지 정보가 부족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두 번째 정보를 볼게요. 이 점을 지나고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4x제곱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계속 얘기하는데요, x축의 대칭이다 언제 그랬습니까? a의 절대값이 서로 같고 부호가 다를 때. 이 문장을 기억하는 친구들은 너무너무 싱겁게 A가 얼마인지 알 것 같아요. 마이너스 4랑 절대값 같고 부호 다르네. 얼마죠? 4. 아까 y는 ax제곱이라고 했는데 걔가 4x제곱이었구나. 이렇게 함수식을 알아챌 수 있고요. 이 y는 4x의 제곱이 아까 주어진 점 마이너스 2, b를 뭐 한다? 지난다는 정보를 줬죠. 그래서 마이너스 2, b를 선생님 대입할게요. y 자리에 b가 들어가고요. 4 곱하기 x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제곱해서 얼마가 나옵니까? 16. 그래서 이 문제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우리 친구들이 함수를 풀 때 키포인트를 알고 있냐 없냐 요런 걸 묻는 문제로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A는 4가 나왔고요. B는 16.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7번. 네, 이제 도전 문제 7번 볼게요. 7번. 도전 문제이긴 한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 정도까지는 좀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 위에 요런 표현 좀 전에 얘기했죠. 위에 있다, 지난다 라고 말하면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위에 4점 A, B, C, D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1 한번 보러 갈게요. A가 여기 있는데 얘의 지금 X 좌표가 마이너스 2, Y가 1. 그래서 마이너스 2, 1이었구나. 를 알 수 있고요. B를 봤더니 B는 X가 2, Y가 1. 그래서 2, 1이었구나. 네. A랑 B의 좌표를 알려줬고, 선분 A, B에, 지금 선분 A, B 아까 좀 전에 여기 봤죠? 평행한 선분 CD가 있는데, 얘의 길이가 12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랬을 때, 사다리꼴 ABCD의 뭐를 구하여라? 넓이를 구하여라. 해서 이 문제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문제를 이렇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푸는 것도 좋겠지만 선생님은 이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아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다리꼴 ABCD의 넓이에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넓이를 봤더니 어떻게 구할까 아이디어를 잠깐 고민해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지금 사다리꼴에서 DC, CD의 길이 알아. 12. 그 다음에 AB의 길이 알아. 2. 그러면 우리한테 뭐만 필요하죠? 네. 높이. 요 길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높이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이 높이는 점 C, 이 점 C의 Y좌표 이렇게 내렸을 때 이 Y좌표를 구해야지만 높이를 구할 수 있구나 라는 아이디어. 왜냐면 지금 이 사다리꼴의 높이 H라고 했을 때 이 높이는요 이 전체 길이에서 요 길이를 뭐 한 거죠? 뺀 거죠. 그래서 이 전체 길이가 C의 Y좌표이고 요 밑에 길이가 얼마예요? 1을 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C의 Y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도 이런 아이디어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아이디어냐면 지금 선분 CD의 길이가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12. 그런데 이 포물선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즉 길이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는 6이구나. 즉 C의 X좌표가 6일까요? Y좌표가 6일까요? 네, 요 길이가 6인 거죠. 즉 X좌표가 6. 그 다음에 Y좌표 몰라. 모르니까 이제 미지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B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B를 구해야지만 사다리꼴의 높이를 구할 수 있고 넓이까지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볼게요. 그러면 다시 문제를 봤더니 제일 처음에 우리한테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라고 하면서 이 그래프, 이 포물선에 a를 안 알려줬어요. 선생님이 먼저 이 식의 정체부터 밝혀야겠구나. A 값부터 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접근할게요.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가 점 A를 지난다고 했습니다. 물론 B를 사용해도 돼요. A가 마이너스 2,1인데 이것이 위에 있다. 뭐 지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입할 수 있겠습니다. Y자리에 1 대입하고요. X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해서 제곱했더니 4A는 1이어서 A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4분의 1. 나한테 안 알려줬어, 정체가. y는 ax 제곱이라고 했는데 정체를 밝혔더니 y가 4분의 1x 제곱이었구나 를 알 수 있고요. 이 그래프가 역시 마찬가지로 C를 지납니다. 선생님이 C에 대한 힌트 x가 6, y좌표가 b 라고 했었죠. 그래서 C를 지나는데 마찬가지로 지나기 때문에 대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y자리에 b는 4분의 1, x자리에 6 대입해서 제곱했더니 36이고 약분했더니 9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거. b의 값이 9라는 것은 c의 y좌표가 9라는 거예요. 즉 c가 6,9라는 거죠. 이 높이가 9가 아니에요. 이 높이는 전체 9에서 아까 말했듯이 1을 모한 뺀 얼마이다? 8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높이까지 다 알기 때문에 이제 넓이 사다리꼴 ABCD의 넓이는 2분의 1 가로 열고 윗변 12로 봐도 돼요. 12로 윗변을 본 친구들은 아랫변 얼마일까요? 4인 거 알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입니다. 네, 더해서 0 하면 안 되고 길이기 때문에 4 곱하기 좀 전에 구한 높이 8 계산하면 얘가 16이죠. 16하고 2분의 1 약분하니까 8 8에 64. 그래서 답은 64. 애초에 단위가 없었기 때문에 답도 단위를 쓰지 않습니다. 넓이는 64.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중단원 마무리 같이 정리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해볼만 하죠? 함수, 2차 함수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감 있게 같이 앞으로도 공부해 가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